안녕하세요, 차익남TV입니다. 자, 오늘 저는 아우디 Q2 35 TDI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아우디의 가장 엔트리 라인업에 있는 SUV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4,000에서 4,200만원대로 형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차를 리뷰하기 전에 이제 다른 리뷰어분들이 이 차에 대해서 좀 평가하는 거를 좀 봤는데 대부분 다 혹평이더라고요. 혹평. 상품성이 안 좋다, 그리고 승차감, 운동특성 이런 것들도 크게 좋은 평가를 할 수 없고 노면 소음이나 이런 잡소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린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그 상품성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뭐 이 차가 통풍 시트도 없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장 소재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플라스틱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 가격에 비해 가지고 이 차의 상품성이 떨어진다 라는 거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차의 승차감이 뭐 굉장히 안 좋다, 운동 특성이 안 좋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크게 동의를 못했어요. 이 차를 타보기 전에.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차의 플랫폼을 보면은 그 폭스바겐에서 사용하는 MQB 플랫폼인데 그게 이제 골프랑 Q3, 뭐 티구안 이런 차들하고 공유를 하는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폭스바겐 골프를 탔을 때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 운동 특성도 굉장히 좋고 그래가지고 이 차도 뭐 골프랑 크게 플랫폼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서스펜션 형식도 물론 리어가 이 차는 토션빔이고 골프는 멀티링크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 결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 차의 뭐 승차감이나 운동 특성 이런 것들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이 차를 좀 타봤지만 오늘도 이 차를 타보면서 좀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차를 좀 리뷰를 해보면서 과연 이 차가 4,000에서 4,30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차인지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차의 이제 승차감을 좀 테스트 해보려고 제가 항상 SUV의 승차감을 테스트하는 이 에버랜드 주차장으로 왔는데, 저는 솔직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가 이제 그 승차감이 되게 좋다고 느껴졌던 골프나 Q3, 티구안하고 플랫폼도 공유를 하고 있고 서스펜션도 이 차가 리어의 토션빔인 것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승차감이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뭐 요철이 있는 구간을 지금처럼 지나가보고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차의 기본적인 승차감 자체가 통통 튄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BMW UKL2 플랫폼을 채택하고 있는 BMW 그 1 시리즈나 2 시리즈 그리고 미니쿠퍼 라인업들 그런 차들에서 느껴지는 그 단단함과 통통 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승차감이 부드러운 편인데, 기본적으로 골프나 Q3 티구안에서 느꼈던 그 승차감과는 약간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이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차가 지금 Q3하고 좀 차이점은 이 차의 공차 중량을 보시면은 Q3보다 185kg이나 더 가볍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무게가 가벼운데 거기에 따른 댐퍼 감쇄력이나 스프링의 그 건선량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해 주지 않으면은 승차감이 굉장히 통통 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댐퍼의 감쇄력은 그대로인데 무게만 가벼워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댐퍼의 상하 움직임이 일어나거나 스프링이 눌리고 펴질 때 무게가 가벼우니까 조금 더 격하게 밀어낼 거 아니에요, 차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통통 튄다라는 그 느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션빔인데 저는 솔직히 이 토션빔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푸조의 토션빔을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 푸조의 토션빔은 굉장히 고급스러움, 고급스러움까지는 아닌데 고급스러움에 준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토션빔 세팅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308이나 5008 리뷰를 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세팅을 했길래 이 정도의 느낌을 내주지? 라면서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토션빔이랑 좀 비교를 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푸조의 토션빔하고 아우디 토션빔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 영상에서도 잘 느껴지실까 모르겠는데 이 두 개 토션빔의 강성 자체가 다릅니다. 다 스틸 소재는 맞는데 두께 자체가 딱 봐도 달라요. 푸조 쪽이 훨씬 두껍고 무엇보다 이 트레일링 암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두꺼워지는 형상을 내주는 반면에 아우디 쪽은 푸조 쪽과 비교해가지고 두께도 얇고 그 충격을 받는 그 트레일링 암 쪽으로 가도 이 두께가 일정하죠. 얇고, 그리고 이 연결해주는 접합 부위의 강도도 푸조 쪽은 애초에 토션빔이랑 트레일링암이 처음부터 그냥 일체형으로 만든 것처럼 단단하게 용접해 놓은 반면에 아우디 쪽은 보시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푸조의 토션빔을 타보면은 이 주행 중에 충격에 의해서 서스펜션들이 덜렁덜렁 가볍게 흔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되게 강성 있게 차를 지탱해주고 충격이 아래에서만 일어나가지고 운전자에게 좀 충격이 먹먹하게 들어온다 그런 느낌인데, 이 Q2
Q2의 토션빔 같은 경우에는 그 충격이 통통거리면서 이제 가볍게 들어온다라는 그런 전형적인 토션빔의 승차감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통통 튄다는 느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골프랑 비교해서도 휠베이스가 36mm가 짧거든요. 이게 휠베이스가 짧으면은 방지턱을 넘을 때도 앞바퀴가 방지턱을 대부분 넘어가기 전에 이제 뒷바퀴도 방지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상하 움직임이 너무 격하게 일어나가지고 승차감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모든 차들을 평가할 때도 그렇지만 이 차를 이렇게 단순히 기계적인 승차감으로만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시트의 착자감, 풍절음, 노면소 이런 것들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성적인 승차감의 영역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차는 일단 이 시트의 착자감이 뭐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가죽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의 시트 느낌은 굉장히 좀 단단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2열에 앉았을 때의 느낌도 1열보다 시트 착자감이 좀 더 단단한 편인데, 그것보다는 이 시트의 길이가 좀 짧아가지고 성인 남자가 앉아서 가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보시고 Q2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아우디 분당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허민 과장님께 연락하셔서 차량난 TV 보고 왔다고 해주시면 정확한 할인율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이 차가 좀 재고가 있다고 하니까 차가 좀 급하신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차를 구매하기 전에 한번 꼭 시승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분당 전시장에 있으니까 한번 연락하셔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차의 좀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차에는 EA288 2.0 디젤 엔진에다가 이제 전륜 7단 DSG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조합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골프에서도 경험하고 Q3, 티구안 이런 데서 정말 많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워트레인의 조합이 나쁜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EA288 디젤 엔진이 엔진 회전질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처럼 좀 다운시프트 해가지고 3000rpm, 뭐 4000rpm, 4000rpm 이상씩 이 디젤 엔진에 몰아붙여도 디젤 엔진의 그 엄청난 그 진동이 나한테 느껴지고 막 그런 거라기보다는 되게 가솔린 엔진처럼 회전 질감 자체가 부드럽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차도 다행히 그 똑같은 엔진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회전 질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뭐 지금처럼 RPM을 높게 쓴다고 해가지고 엔진이 돌아가는 그 부드러운 질감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엔진에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엔진이 회전하는데 얼마나 부드럽냐하고 이 엔진의 소음이 얼마나 실내로 유입되느냐, 이거는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다른 영역대의 평가 기준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엔트리 라인업이고 방음에 절대 이게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차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멈춰 있잖아요. 지금 멈춰 있는데도 디젤 엔진의 소음이 있잖아요. 달달달달달달달. 이 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이게 보통 골프나 뭐 Q3, 티구안 이런 차들 타보면은 이렇게 정차했을 때는 엔진의 소음이 안 들리거든요. 그 차들은 그냥 이렇게 딱 출발할 때 디젤 그 갈갈거리는 소리, 그리고 냉간 시동 시에만 그 디젤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리는 편이었는데, 이 차는 그냥 정차해 있을 때도 들리고 이렇게 정차 후에 출발할 때도 당연히 들리고, RPM을 2000rpm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주행을 할 때도 실내로 좀 많이 유입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차의 미션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하자면 이 차의 미션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예전에 그 골프 리뷰할 때 골프에도 그 전륜 7단 DSG 미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DCT 미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킥다운을 해도 내가 원하는 단수에 정확히 파고 들어가면서 굉장히 미션이 빠릿빠릿하다 라는 느낌을 많이 준 미션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차의 미션이 좀 많이 똑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자, 지금 60km에 1500rpm 걸려있죠. 자, 여기서 킥다운 해보면,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미션을 나타내는 단수에서는 5단에서 3단으로 바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늘 속도를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느리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미션은 실제로 다운시프트를 안 했는데 이 숫자에서만 미션이 다운시프트를 했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은 똑같은 조건이죠. 60km에 1500rpm. 여기서 킥다운.
또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이 똑같은 미션이라도 그 미션의 로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차가 컴포트한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차잖아요. 그래서 이 차의 타이어만 봐도 그 완전 극 연비형 타이어가 껴져 있어요. 그런 차인데 이 미션의 로직을 스포티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내가 조금 엑셀을 깊게 밟으면은 바로 다운시프트를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시켜줘가지고 하면은 연비가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션 로직 자체를 굉장히 연비형으로 세팅을 한 것 같고, 이 차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이 차를 타면서 네가 이렇게 킥다운하고 이렇게 킥다운하고 이럴 줄 몰랐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운전을 하냐? 나는 이런 거는 잘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가. 그래서 전체적인 이 파워트레인의 조합이 이 차에 들어와서 이 차의 성격에 좀 맞게 세팅을 좀 변경을 하다 보니까 좀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차가 연비형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미션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또 연비도 좋아지고 그럴 수도 솔직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의 연비를 좀 체크해보면 아마 이게 정말 이 차의 최대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연비가 뭐 지금 타력주행 조금 내리막길 조금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그냥 20km를 금방 넘어가 버려요. 오르막길 또는 뭐 시내 주행에서 간간히 주행할 때는 많이 떨어져 봐야 16 이 정도고, 지금 뭐 타력주행 만나거나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걸어놓고 가면은 거의 20km가 넘는 연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폭스바겐 디젤 효율성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간단히 이 차의 어떤 스포츠성, 운동 특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볼 건데, 왜냐면은 이 차가 되게 차체도 가볍고 휠베이스도 짧고 골프의 플랫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뭐 핸들링도 괜찮은 평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간단히 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 여기 스포츠 모드에 놓고 달려보면 핸들링 괜찮고요. 핸들링 괜찮네요. 브레이크 후에 브레이크 잘 듣고요. 그래서 내리막길 급커브, 핸들링 민첩함이 진짜 장난 아닌데요? 그리고 차가 확실히 휠베이스가 짧고 작다 보니까 이 여기서 느껴지는 경쾌함이나 민첩성은 여기서는 좀 후한 점수를 조금 주고 싶네요. 자, 여기서도 브레이크 후에 타이어는 계속 이제 연비형 타이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밀리는데, 이렇게 코너를 돌릴 때 느껴지는 차의 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한 느낌은 없네요. 이렇게 좀 격하게 하니까 뒤에 토션빔이 좀 옆으로 그냥 통째로 밀리는 그런 느낌이 나기는 나네요. 자,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 일단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차가 4천만 원, 아우디에서는 싼 편이죠. 당연히 아우디에서 싼 편이고, 독삼사 어떤 차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저렴한 게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이때까지 말씀드린 그런 기계적인 승차감, 감성적인 승차감, 소재의 아쉬움, 그리고 옵션의 부재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 차를 딱 앉자마자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차 4천만 원 마크 값이라고 하면은 뭐 이해는 되지만 이 차에서 어떤 프리미엄의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으로 Q2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